독립을 운동을 기념해서 주전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관련한 영화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긴 한데 2시 9분에는 영화가 바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마이크도 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좀 영화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분들이 내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빈분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자리에서 좀 인사를 해주실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기념사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네네. 의장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음 남아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념 인사말을 해주실 분이신데요. 네, 경기도 의원이시고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더불어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네요. 최신덕 의원님, 네, 기념 인사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신덕 의원입니다. 네, 저보고 뭘 하라 그러고 2시 9분이면 모든 게 꺼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온 멘트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상영회는 1919년 김복동, 이게 화면이 없어지네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김복동 할머니 특별 상영회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주최 측에서 준비하신 내용이고요. 다큐멘터리 주전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이유로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큐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같이 3.1절 103주년에 이렇게 김포에서 이런 걸 상영할 수 있었다라는 건 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은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 원래 이 주전장이라는 영화의 감독은 미키 데자키라는 분이래요.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하시고 요 앞에 한국 담당 프로듀서이신 강명석 PD께서 와 계십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예. 예,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이제 우리 프로듀서와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인데요. 그 포토존이 2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하는 부분하고 오늘 상영되는 주전장 영화 포스터가 2개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좀 바쁘시더라도 꼭 기념 촬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함께 기원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도착하신 분 계시네요. 황순현 김포평화나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네네, 어디 계시나요? 네, 신영석 김포시 관광협의 이사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홍갑동 통진신협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9시 자동 식세 영화 관람 잘해주세요.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오늘이 이제 103주년 3.1절이잖아요. 그 개념을 해서 계기 영화로 오늘 이렇게 주전장 영화를 봤습니다. 주전장이라고 하는 건 주된 전장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영화인데요. 이게 제국주의가 막 펼쳐지던 이런 시절의 영화가 이제 그 시절에서 지금은 어떤 시절인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영화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동안 글을 잘 써주시고 또 이따 아까 저희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요즘에 지금 다 또다시 제국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지금 사실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쟁 반대한다라는 기념을 전쟁 반대한다라는 뜻을 위해서 밖에서 이따가 이렇게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그런 분들까지 함께 잘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준비한 선물, 개별적으로 준비한 건데요.
손바닥 헌법책이에요. 손바닥 헌법책은 이렇게 저희 나라 헌법을 이렇게 딱 보면은 1919년 3월 1일 오늘 기점으로 이렇게 군주제에서 이제 왕정이죠. 그래서 공화정으로 된 날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임시헌장이 여기 좀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1919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법을 만들었을까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까지 현행헌법까지 한 권에 다 헌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질문해 주신 분께는 제가 이 기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V를 해주실 분은 감독님께서 정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랬으나 감독님 현재 미국에 계시다고 해요. 아마 간단한 근황도 강명석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 모더레이터를 진행해 주실 분은 오늘 이 영화를 굉장히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직접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함께 해주신 김포시의원 김계순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수로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전쟁 반대 의미를 이렇게 색다르게 노란색 스카프 되게 어울리시네요. 그리고 또 강명석 프로듀서님이 감독님 그 다음 이름으로 나왔었죠. 한국현대에서 프로듀서를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두 분이 해주실 텐데요. 강명석 님께서는 이렇게 이 유튜버 이렇게 이런 영화를 진행해 주시는데도 굉장히 힘을 많이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주시기도 했지만 또 아마 GV 중에도 나오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뜨거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 그 자세하게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과 대화 시간이 30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되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시작이 상당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전장 영화의 관객과 대화의 진행을 맡은 김포시의원 김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주전장 잘 보셨나요? 예, 앞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3월 1일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3.1운동 130주년이고요. 그리고 103주년이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도 103주년, 그리고 저희가 광복을 맞은 지는 77주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과거에 대한 인정보다는 경제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행을 자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앞서 진행하시는 분이 설명하셨지만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9년도에 100주년을 맞아 저희가 김복동 영화를 특별 상영회를 가졌어요. 그 영화 다들 기억하시나요? 3년 전이라 기억을 다 못하시나 보다. 그때도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내가 소녀상이다, 내가 김복동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김복동 영화 연장선상에서 영화 감독님은 아니시지만 영화를 직접 제작에 참여하신 우리 강명석 프로듀서님을 직접 모시고 영화로 더 깊게 다가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접 김포 시민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은 아니어서. 그래도 제가 대신 나왔거든요. 미키는 지금 미국의 그 대학교들 지금 상영회 순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상영회였었는데 2년 동안 이제 미뤄지면서 겨우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키는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대신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대단한 얘기 한 건 아니고요. 영화에서 한국 측 이제 인터뷰이들이랑 연결하고 현지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우스바운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울컥울컥 울기도 했고요. 보는 내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 우익 세력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프로듀서님께 첫 질문을 일본과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아픈 역사를 보면 정말 영화 소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라는 소재를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이 이제 이 주제를 선정했고 저는 나중에 이 팀으로 참가하게 된 거니까 감독 입장에서 왜 이 주제를 처음에 이제 영화화를 시키려고 소재를 삼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중간에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그 유튜버로서 그리고 영어 교사로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의 그 차별 문제에 대한 그 영상을 다뤘었는데 그게 굉장한 그 개인적인 공격, 인신 공격으로 다가왔을 때 학교에 이제 협박성 메일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랑 당시에 있었던 일본의 당시 이제 위안부 문제로 한창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싸웠었던 그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구에무라 타카시라는 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개인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인터뷰에 나오셨던 구에무라 타카시 씨라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분이 국성학원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강사직을 맡고 계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기자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위안부 문제를 첫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본 무익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때마침 그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분이랑 친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또 이제 조치대학교라는 대학교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고 또 때마침 미키가 조치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이 영화까지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김복동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귀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솔직히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취중에 대한 영화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감정을 호소하는 영화보다는 양측에 대립되어 있는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그런 영화를 많이 다뤘는데 우리 PD님 입장에서 그리고 감독님 입장에서 전체적인 영화의 가장 중점 포인트를 둔 부분은 어딘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즐거우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문제를 다뤄나갈까. 이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토난구도가 명확하고 어떤 도시가시에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어떤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소개해가면서 법적 책임이 필요한 것이며 거기에 명확한 사실가 필요한 것이며 또 이제 왜 숫자는 가장되었으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좀 불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영화를 찍은 주요 공간이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거는 감독 자체도, 감독 본인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처음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아니면 상관의 그런 풍문으로 듣고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인상과 이걸 점점 파고들면서 연소해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시각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이랑 또 많이 만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말을 흘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에 대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말을 솔깃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의 지금 현장이 일본이라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럼 자료 수집과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인터뷰하고자 하는 분들의 섭외라든지 자료 수집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그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에 또 특히 가해 사실에 대해서 일본의 집권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나 권력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일본 안에는 정말 많은 집단이 선량한 시민들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일본 이피도 그렇고 우린 당연히 일본계 미국인이니까 우린 안티 대표이 아니에요. 안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인권 문제이고 인권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전시성폭력 피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어떤 전쟁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부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트남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어떤 사실화라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대립이 생겼을 경우에 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북인보다 시민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 다룰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영화 주전자 영화를 만든 감독님은 일본계 미국인이시고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하신 우리 강 PD님께서는 한국인이세요. 그럼 이 영화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그럼에도 뭐 같은 의견과 또 같은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화에 있어서 대립되는 부분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럼 대립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전혀 없었나요? 대립되는 내용은? 일단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핵심이 되는 프로듀서 분이 일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미일 합작인 거죠. 한미일 합작입니다. 네, 아무튼 한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좀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촬영하면서 박유라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시죠. 네, 그 박유라 씨 이외에도 미기가 이제 다른 어떤 연구자들의 자료를 통해서 이미 한국 내부에 있는 그 시민운동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장된 숫자라든지 아니면 좀 왜곡된 정보들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안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될 때는 좀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좀 검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기준까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기도 동의한 입장이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크게 주장을 했었지만 이게 한국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고 또 한국의 가부장제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이미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왜 해결될 수 없는지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일본 정부잖아요. 일본 권력자고 일본 의익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소재 자체도 외국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쟁을 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명석 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강 프로듀서님은 아베를 비판했다가 폐쇄된 채널, 유튜브 채널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아베 중심의 고리로 싸우는 일본인을 비추는 창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가교 역할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랄까요? 저는 앞으로 적어도 제가 30이니까 31살이거든요. 앞으로 한 50년 더 살고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80대까지는 네, 그렇게는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권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거대한 물리적인 힘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건 시민의 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한다면 연대와 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연대와 교류는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상호 간에 완전히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만드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서로 압시다. 서로 더 알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왜 연대해야 되는지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전체에서 깨달읍시다. 우리는 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인간의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소신껏 말씀드리자면 일본군 전쟁에 공헌되었었던 일반 병사들 자체도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았던 전장터에 어떻게 보면 징집된 거예요. 동원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본인의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물론 일본군 피해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 시민도 한국 시민도 동일하게 과거에 외국주의 피해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똑같이 일본 대국주의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걸 같이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하기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3.1절 말씀드린 대로 103주년이 되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영화가 어떤 영화로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주전장이라는 영화가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우리 침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짧게 소감, 아니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세 가지나 돼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이 영화는 이제 끝없는 엄청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역사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떻게 이제 정해갈지에 대한 논의를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생각들을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그 것들은 단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특정 잘못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회 구조라든지 그때 당시 그 일본부 위안부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제 끌려가서 가려는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단순히 또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조선사회 여성이 굉장히 그 지위가 낮았었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영화 속에도 나왔지만 잘 이용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의 문제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한국 지금 현재의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구제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우리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일본에게 이제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그런 논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리고 뭐죠? 영화가 이제 어떻게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이 영화는 이미 이제 공개된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한 3년 좀 넘은 시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단기적인 효용성 자체는 충분히 얻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인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굉장히 세세나 서서는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영이 지속되었고 관객 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했어요. 인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효용성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왜 서로 갈등하는지 갈등의 그 이유들을 명확히 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 영화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이제 스트리밍으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의제들 이런 것들만 좀 파악을 하셔도
일본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회대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패권주의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패권주의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의 피해자들은 언제나 그 중간에 껴있는 약소국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 물론 이건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 정서를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개회주의적인 감정론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한 것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나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막 30대시거든요. 네,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너무 공감되고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객 질문 받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신청해 주시면서 기대평을 써주셨어요. 기대평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개는 오늘 아이와 함께하면서 역사 교육의 시간이 될 듯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소녀상의 파급 효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양쪽 모두가 경직돼 있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알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의견도 주셨고요. 또 학생들의 시선에 담긴 카메라의 연출과 기법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기대가 큽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평을 써주셨는데 기대평보다는 직접 우리 프로듀서님께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고민하시는 시간에 제가 우리 신명순 의장님께서 아직까지 안 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의장님께 관람하신 마이크를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네. 우선 오늘이 3.1절 103주년 되는 날인데 이렇게 뜻깊은 영화를 상영해 주신 우리 청소년 김포 청소년 국제영화제 추진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노병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도 이제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 싸움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정말 앞으로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1절 기념식 행사하면서 양목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또 계속 표현해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픈 역사였지만 기억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사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신데 여성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함께 나가고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영화를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실 분이 관객분들 중에 안 계실까요?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의견을 주신 분이 성, 위안부, 나이와 숫자에만 관심 갖기보단 폭력의 본질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분 어떤 분이실까요? 가셨어. 그럼 패스하고요. 우리 참전 일본군도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전쟁 반대 의견 주신 분, 예, 손들어 주셨는데 간단한 소감, 질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의견. 저 영화를 보면서 내내 느꼈던 게 그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되게 애쓰는 거 많이 느꼈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기타 등등 그런 인간에 대한 문제라고 여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네 어디선가 손이 움직인 것 같은데 의견을 혹시 청소년에게도 의견을 물어봐도 어떤 영화를 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제가 혹시 의견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말씀해 주거나 질문 있으면 하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 내용이 나왔을 때 일본이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부정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지 너무 일본이 나쁘다고 느껴졌어요. 혹시 뭐 의견을 좀 더 나눠주실 분이 혹시 여기도 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 분 정도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굉장히 오픈 채팅방에 글을 많이 쓰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건지 저를 회피하시는 건지 네 어떤 분을 네네 혹시 청소년인데 혹시 한번 의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못 그러셨군요. 못 보셨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의견을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넘기겠습니다. 여기 온 사람 중에서 보면은 그 나이가 제일 어떤 일을 왔든지 이제 나이가 많고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 6.25 직후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6.25의 그 파괴된 거를 느꼈고 보릿고개를 이제 느꼈고 하면서 이제 살은 사람인데 이 영화나 이게 일본에 대한 그걸 느낄 때는 우리가 못났다. 특히 이시조선 말기에 일본은 어떻든 간에 밖에서 외양선이 떠밀려와서 왔을 때도 철저하게 거기 있는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여갖고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천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걸 갖다가 유교가 됐든 아니면 우리 위정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일본에 당한 것이지 꼭 일본이 그때는 제국주의 전체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고 다 우리가 만약 힘이 있었으면 우리가 일본을 쳤어요.
그 중국이 있으면 중국이 쳤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못나서 그렇다. 예? 그걸 우리가 1차로 감안해갖고서 일본 애들이고 뭐고 설득하고 걔네들을 대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말을 이끌어 가야지. 걔네들을 무조건 나쁘다 해갖고 하면 해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당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안 당하게 국력도 기르고 우리 자존심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일본 군국주의를 자꾸 부활하려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대부분 보면 그 영화를 어떤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영화를 지키려고 해요. 그걸 부자들이 자기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만큼 따라서 걔네들을 보다는 낫게 진짜 국방도 기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하신 의견에서 신뢰를 무릅쓰고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만큼은 아시겠죠? 그리고 어르신은 이제 심지어는 유교가 지난 직후에 처참에 있었던 한국 사회를 경험하셨던 분이시니까 아마 힘이 없는 국가의 흐름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물론 저는 감독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으면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버리죠. 저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시대는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어서 다른 국가의 지배자의 입장이 되어서 피해를 받지 않아야겠다. 아니면 패권의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 되어서 일원이 되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길을 제시해보면 어떨까. 이 역사라는 게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면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언젠가 또 세계대전 같은 상상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피해자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나 아니면 이 영화를 동참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꿈꾸는 그런 것들은 시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주도적인 어떤 국익을 위한 어떤 그런 전쟁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팽창주의가 아니라 연대하면서 지역주의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태까지는 이러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어떤 우리가 보니까 아무래도 파운드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관객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려니까 무척 떨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가고 없네요. 대체 어디 간 건지 엄마를 버리고 갔네요. 공부 좀 시켜보려고 했더니 주전장 영화 덕분에 우리가 일본 극우 세력이 무엇 때문에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검은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학문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나열해서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해부하고 난 이후 나름의 역사관을 가지고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역사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진행자가 한 말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애국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3월 4일과 5일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인사드리기 전에 두 분 편안하게 앉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라왔던 글 중에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일들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텐데 일본은 아직 이러한 사과가 부족하다라고 김방호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일본의 사과가 많은 일본인들의 무관심에 어려울 것 같고 독일은 반드시 수업에서 강하게 반성하고 잘 못하면 나머지 공부까지 한다라고 하는데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양한 시각과 일본, 미국 간의 정치적인 안목에 대해 다룬 영화 뜻있게 봤습니다. 일본 회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민족주의자들의 편협한 시각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멍청한 시민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프로듀서님이 본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궁금하셨다고 하는데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로듀서님 유튜브 채널 궁금하다고 핫한 요청 있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요. 네, 우리나라 우익의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네, 우익과 관련된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현재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언론을 얘기하기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대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 제대로 사과할 때 일본에 대해 더 크게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화에도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과거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관이고 미래의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려지게 됐고요. 또 먼저 나가지만 아이가 배가 고파 먼저 나가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말하기를 조금은 지루했지만 정말 볼만한 영화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2시간짜리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어렵지만 볼만한 영화라고 했던 의미가 있겠죠. 학교 현장에서 많이들 다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친한 할머니께서 이웃 언니들이 일하다 일본으로 끌려간 분들 2분이나 계셨는데 동네 소문 다 났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참 한을 많이 품고 사셨을지 또 이런 얘기 들었고요.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아직도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편협한 시각을 조금 더 보편적 가치와 잣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들 되게 많았고요. 또 이런 사진이 굉장히 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일본 신사에서 BTS 사진 걸고 돈 받아 라고 JTBC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네, 굉장히 참 죽은 사람 모시는 곳에서 이게 웬 말이냐, 사진을 왜 함부로 쓰냐, 게다가 전범을 추앙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는데요. 박유하 교수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따져보는데 위안부에 대한 대립되는 역사관을 중재하는 척하지만 그런 논란 속 정작 외면받고 능멸받는 위안부에 대한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부장 역사의 배경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책임과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중립적인 이야기들, 그런 지대 우산 속에 숨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들은 좀 아마도 이 이후에 더 많은 현장에서 삶에서 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여기 3일 어딘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3.1운동, 3.1혁명, 이렇게 3.1 독립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평화의 외침이었고 또 주권자들의 외침이었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이후에 그런 시간들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깥에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SNS가 발달했다 보니 이런 것들도 동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밖에서 포토존에서 사진 마음껏 찍어주시면서 뜻깊은 오늘 시간 추억해주시고 실천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분 편안하시고 밖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